자, 크래프트에서 첫 번째 C는 클리어런스 리밋. 클리어런스 리밋이라고 하는 거는 IFR 비행을 내가 어디까지 허가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클리어런스 리밋이라고 하거든요. 대부분 뭐 90, 여기 뭐 말하는 것처럼 99.999%는 데스티네이션 에어포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닌 경우도 뭐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신경 안 쓰셔도 된다. 두 번째는 루트. How to get to the destination route to use to get a clearance limit.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루트가 사실은 우리가 가장 뭐 힘들어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이 루트 안에는 디파처 클리어런스, 디파처 프로시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인루트의 픽스들도 있고 대부분 이 루트의 끝은 사실은 인루트 픽스인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왜냐면은 어라이벌을 스타 같은 거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심지어 클리어런스 리밋이 해당 공항이라 할지라도 이 스타를 미리 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런웨이 스타라는 것은 그 사용 중인 런웨이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근데 런웨이가 뭐 이쪽 런웨이를 쓰고 있는데 내가 이쪽으로 파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은 이쪽 그 스타를 미리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날다 보면은 너가 요청한 스타는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다. 어떻게 하겠느냐. 뭐 벡터를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루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픽스 뭐 인루트 픽스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인스트루먼트 어프로치 프로시가 시작되는 픽스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이것도 나중에 플라이트 플래닝에서 한번 해볼게요. altitude 같은 경우는 initial altitude to climb to and any expected altitude 이렇게 있는데 이 FAA만 있는데 클리어런스를 줄 때 expect 뭐 5,000 뭐 그다음 어떻게 주더라? 뭐 climb 뭐 10,000 in 3 minute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거든요. 이 expect라고 하는 얘는 사실은 lostcom에서 밖에 안 씁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얘는 무시해도 돼요. lostcom이 안 된다고 하면은 하지만 lostcom이 됐다 만약에 그러면 요 얘를 이제 써먹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 두셔야 된다. frequency라고 하는 거는 departure frequency를 얘기를 하는 건데 디파처 클라임을 하고 있을 때 업윈드에서 레이더 컨택이 되면은 타워에서는 바로 얘를 그 디파처 프리퀀시로 넘겨줘요. 그러니까 디파처 컨트롤로 넘겨줘요. 그러면은 그때 프리퀀시를 알려주느냐? 알려줄 수도 있고 내가 물어보면 당연히 알려주겠지만은 대부분 컨택 디파처라고 합니다. 컨택 뭐 피닉스 어프로치 혹은 피닉스 디파처 컨택 서울 어프로치 서울 디파처 이런 식으로 프리퀀시를 미리 알고 있으면 그만큼 라디오의 사용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거고요. Tower will not give us departure frequency because they already gave us when giving clearance. 뭐 이렇게 되지만 물어봐도 됩니다. 비행에서 절대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물어보세요. ARTCC라고 하는 것과 트레이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른 건데 ARTCC는 사실은 그림을 그려보자면은 여기 땅입니다. 땅. 그리고 여기가 어떤 에어스페이스라고 해요. 요 위쪽은 알파 에어스페이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어떤 이 고도는 이 바운더리 고도는 지역마다 달라요. 만약에 동부처럼 산이 굉장히 없는 곳이다. 그러면 이 고도가 엄청 낮아요. 근데 미국 서부처럼
obstacle이 많은 곳이다. 그럼 이 고도가 높아요. 왜냐면은 이 고도가 8,000피트 정도 올라오지 않으면은 얘는 이 레이더에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ARTCC에서 우리가 흔히 뭐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하는 곳에서 알버커키 컨트롤, 피닉스 컨트롤 이런 데서 얘 비행기를 보려고 하면은 이 고도 이상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럴까? 이 그 비행기를 추적하는 레이더 자체가 산 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산의 높이 자체가 7,000피트, 8,000피트예요. 산 높이 자체가 이 정도 높이 솟아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레이더가. 그래야지 360도 방해 없이 다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여기서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얘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데 얘의 컨트롤 서비스를 받으려면은 당연히 이 고도 이상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트레이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어프로치라고 얘기하는 트레이컨 같은 경우에는 타워가 여기 있고 타워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타워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산이 있고 여기 산이 있으면은 얘네들은 여기만 이 레이더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 바운더리만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들 관리하기 위해서 트레이콘이 있습니다. 근데 트레이콘이라는 단어, ARTCC라는 단어를 안 써요. 우리가 흔히 컨트롤과 어프로치라고 씁니다. 그래서 알바코키 컨트롤, 피닉스 어프로치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Next radar service frequencies are notified by ATC. 당연히 넘겨줄 때는 얘기를 해야겠죠. 혹은 squawk BFR 이렇게 주거나 트랜스폰더 squawk code. 그래서 craft 중에 F 다음에 T 트랜스폰더 스쿼 코드를 이제 주게 되는 거죠. 스쿼 코드는 0부터 7까지 네 자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를 흔히 4096 트랜스폰더라고 해요. 8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8 하면 4960이래요. 맞나? 그래서 4096까지의 조합이 나오지만 실제로 그걸 다 쓰는 건 아니고 일부 앞에 일부 숫자들은 당연히 사용이 제한이 되겠죠. 특히나 7로 시작하는 애들 이런 거는 잘 안 쓰게 됩니다. 왜냐면 7로 되어 있는 거를 돌리다가 스쿼 코드를 돌리다가 7600, 7700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7자는 제가 잘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expect further clearance EFC 이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when clearance limit is not the destination airport, ATC will provide Zulu EFC when expect more clearance to destination. 당연한 거겠죠. 뭐 이 A라는 공항에서 B까지 가는데 내가 전부 다 IFR로 가고 싶은데 클리어런스를 6까지밖에 안 줬으면은 저는 이 이상 못 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는 못 가는 거잖아요. IFR로는 만약에 여기 전에서 IFR 캔슬하고 VFR로 간다면 모를까. 그렇기 때문에 EFC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요 전에 우리가 ATC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ATC가 만약 까먹었다.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까먹었다 싶으면은 여기서 다시 request further clearance 요청하면은 미안해 이러고 이제 주겠죠. 이렇게 만약에 가는 길에 여기에 뭐 화재가 크게 산불이 났다. 그래서 클리어런스를 못 주겠다. 그럼 너 여기 내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 내리시던지 아니면 VFR로 이렇게 둘러서 가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example Cessna 21718 is clear to Tucson International Airport. 투싼에 가지 마세요. 투싼 가면 택시가 복잡합니다. 굉장히 힘든 공항이에요. 그래서 크래프트 레프트 이거 한번 써볼까요? Clear to Tucson. Via라고 나오면 이 다음에는
루트거든요. Deer Valley 1 Departure DVT1 닷 Deer Valley 1 Departure PXR이죠. Deer Valley 1 Departure의 끝이 PXR이기 때문에 Deer Valley 1 Departure Radar Vectors 그 다음에 Radar Vector Stanfield VOR 그러면은 여기 PXR 닷 Radar Vector 넣고 그 다음에 TFT 맞나? then as filed 그 다음에는 내가 제출한 플라이 플랜 루트대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트를 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들면은 그냥 as filed 이렇게 줍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보시면은 얘네들이 Deer Valley 1 Departure Radar Vector라는 걸 넣었잖아요. Radar Vector. 이러니까는 얘네들이 여기에서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then as filed라는 표현을 여기서부터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앞은 as filed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레이더 벡터를 자기네들이 넣고 싶어가지고 이 Deer Valley 1 Departure를 끝까지 돌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물론 가는 길이긴 하지만은 북쪽으로 상당히 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레이더 벡터를 줘서 바로 돌려줄게. 더 짧은 루트로 가게 해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Then as filed, climb and maintain 5,000, expect 7,000. 5,000이 먼저 나오고 expect 7,000 in 3 minutes after departure 이렇게 주네요. expect라고 하는 거는 언제 쓴다고 했죠? lost count 때 쓴다고 했죠. departure frequency 120.7 squawk 1, 2, 3, 4 이렇게 클리어런스를 받고 뜨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리드백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리드백을 정확히 해야 된다. 리드백 하고 나면은 correct 이런 말을 해줘요. 그러면은 크래프트 클리어런스 크래프트 나도 실수를 했네. 크래프트를 잘 읽고 리뷰를 한번 하는 거죠. abbreviation 여기 보시면은 클리어 요것만 보고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Clear to Tucson Airport via Deer Valley 1 departure radar vector and as filed. Climb and maintain 5,000, expect 7,000 in 3 minutes. Departure frequency 120.7, squawk 1, 2, 3, 4.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클리어런스를 받는 겁니다. Radar vector는 ATC navigates for us by providing heading to fly.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헤딩은 true 헤딩일까요? 아니면은 magnetic 헤딩일까요? 여기서는 당연히 magnetic 헤딩이겠죠. 왜냐면은 하늘에서는 true 헤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산을 하면 되겠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Canceling IFR converts to VFR. 당연히 하늘을 날 때는 IFR 아니면 VFR밖에 없어요. 그래서 IFR이 아니다. 그럼 VFR입니다. Can cancel IFR when in visual condition below class alpha airspace. 당연히 클래스 알파 에어스페이스에서는 IFR로만 날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We have to get clearance or two-way radio communication to operate each airspace when canceling IFR. 당연히 이런 것 당연히 VFR 룰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When IFR cancelled, the flight plan will be closed. 요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은 일단은 close 된다. 따라서 랜딩한 다음에 VFR 플라이 플랜처럼 랜딩한 다음에 close 할 필요가 없어요. IFR은 컨택 타워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컨택 타워 이러면은 플라이 플랜을 닫을 필요가 없어요. 타워에서 닫아줍니다. At tower control airport, flight plan will automatically close. 그렇죠? On uncontrolled airport, we have to call weather radar brief center and close flight plan. 이렇게 uncontrolled airport에서는 우리가 닫아야 됩니다. 제가 이걸 한번 안 닫은 적이 있어가지고 저를 찾느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는 이걸 안 닫아도 되는 줄 알고 그랬는데
IFR로 전환한 것처럼 닫아야 된다 반드시. IFR currency to operate as PIC under IFR condition. 요거는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은 all VFR currency requires still apply. 요거에 플러스 해서 66 hit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6 approach within 6 calendar months holding intercept and tracking electronic navigational aid. 아니 우리가 일렉트로닉 내비게이셔널 에이즈가 아닌 게 뭐 있어요? 다 뭐 VOR, GPS 전부 다 일렉트로닉 내비게이셔널 에이즈인데 뭐 제 생각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냥 VFR로 저기 VOR 있는 거 보고 따라간 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일렉트로닉 내비게이셔널 에이드를 통해서 따라가야 된다. 6 approach within 6 proceeding 6 calendar months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데 요거를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캘린더 만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날짜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5개 어프로치를 하고 5월 31일에 한 개의 어프로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66 hit이 완성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proceeding 6 calendar months 안에서 6 어프로치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유효 기간을 따질 때 이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 이 날짜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거든요. 그냥 월만 보세요. 월만. 1월에 5개 했고 5월에 1개 했다. 그러면은 내가 6월이에요. 6월. 그럼 6월에서 1, 2, 3, 4, 5 6 킬로만 쓰니까는 하나, 둘, 6월이면은 6, 5, 4, 3, 2, 1. 그래도 6월 달에도 당연히 이 66 hit이 살아있어요. 하지만 7월 달이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잘려나가는 거예요. 7월 달에는 66 hit을 hit이 살아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7월 1일이든 7월 30일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게 1월 1일에 했든 1월 뭐 31일에 했든 상관없어요. 그냥 월만 보면 됩니다. 월만. 이거를 사실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캘린더 만스라는 거를 쓰는 건데 사실 이 캘린더 만스라는 용어가 학생들을 더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Logging approaches can log instrument approach when in IMC or under hood with safety pilot or CFWI past the final approach fix. 뭐 IFR로 로깅을 언제 할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어프로치 하면서도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리 로그북에 보면은 IMC의 경우에는 액츄얼 IMC인 경우에는 당연히 로그를 할 수 있는 거죠. 언더 후드에서도 당연히 로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FWI passed the final approach fix to log approach.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어프로치를 할 때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가 여기 있어요.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까지 내가 벡터를 받고 들어가면은 내가 이걸 어프로치 했다고 로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 전에 여기로 벡터를 받았다. 그럼 되나? 이거 헷갈리네. 이건 모르겠다. 이건 나중에 재민이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게 말이 좀 이상하네. 이거는 그 61 규정을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61이 아니라
91을 찾아봐야겠어요. 그런가? 어쨌든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찾아볼게요.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 하는 거는 66 hit이 사라졌다. 내가 더 이상 PIC로 IFR을 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if not current in a proceed in 6 calendar months, but less than 12 calendar months 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로 치면은 지금 6월 달이면은 살아 있는 거죠, 그렇죠? 7월 달이 되면은 살아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7, 8, 9, 10, 11, 12 이렇게 6개월 더 기간을 줍니다. 이 6개월 기간 안에 but you can get currency with safety pilot or CFWTP. 6개월 안에 이 6 hit을 완성을 하면은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의미예요. Can get currency again. Simulated instrument is basically VFR. Therefore, pilot must follow VFR.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레이스 피리오드라는 기간이 주어지고 이 6 hit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번 애써가지고 어프로치를 계속 쏘고 다닐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왜 나왔느냐? 미국 사람들이 자기의 에어크래프트를 가지고 어딘가 비행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럴 기회가 많을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6 hit을 완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금방 사라져요. 6개월은 금방 지나가니까는. 그러니까는 이거는 사실 제너럴 에비에이션에서 6 hit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사람은 교관 정도밖에 없어요. 교관도 사실은 그런 기회가 흔치 않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자기 돈으로 비행을 하는 그냥 파일럿들이 6 hit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6번의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 이건 사실은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예 기간을 두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6 hit을 유지 안 한다고 해서 당연히 IFR 플라이트는 못 하겠지만은 안전하지 않은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IR 같은 경우에는 뭐 안 하다가 가끔씩 하더라도 또 안전하게 수행을 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진짜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6개의 어프로치를 이날 7월 1일이 되면은 살아있지 않으니까는 7월 1일이 되면 살아있지 않으니까는 예를 들어서 6월 달 한 날 잡아서 6개 어프로치를 똑같은 어프로치로 했다. 예를 들어서 VOR 어프로치만 6번 했다. 괜찮을까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6번만 하면 됩니다. 이런 룰에서 뭐 VOR, ILS, GPS 몇 번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관없이 그냥 하루에 다 끝내도 된다, 얘기를 드리고 싶어. 인터셉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트래킹도 인터셉팅을 하면은 트래킹 당연히 하는 거죠. 홀딩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한번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홀딩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어프로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S 할 필요가 없지만은 얘는 S 한번 해줘야 된다. 6 어프로치와 한 번의 홀딩을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세이프티 파일럿은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required equipment, all VFR equipment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래프 카드라고 해서 요 아래에 있는 equipment도 필요하다.
근데 여기 중에 20 feet increments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옛날 알티미터 중에 100피트나 50피트 단위로만 나오는 알티미터도 있나 봐요. 근데 이거는 알티미터이긴 하지만은 IFR용은 아니다. 20피트 단위의 인크리먼트가 있는 알티미터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inoperative equipment, 이건 뭐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VFR 할 때도 똑같은 VFR 할 때도 똑같은 내용을 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써놓은 것 같고, 베이직 VFR 웨더 미니멈은 이거다. 누가 베이직 VFR 웨더 미니멈은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1000피트에 3 스태치 마일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FAR 91103 Pre-Flight Action을 보시면은 Pilot must become familiar with all available information for the flight, which must include NW craft라고. NW craft라고 여기 써있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외우고 쉽게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나가기 전에, 특히나 크로스컨트리 나가기 전에 이거는 IFR이든 VFR이든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Portable Electronic Devices, IFR 플라이트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 뭐 와이파이, 뭐 비행기 모드 전환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내비게이션 라디오 시스템에 영향을 줄까봐 그런 건데, 실제로 영향을 줄 수가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프리퀀시가 중첩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우리가 많이 쓰는 VOR 프리퀀시의 경우에는 VOR 프리퀀시는 118.0부터 128.0까지인가? 이렇게 쓰거든요. 맞나? 아니구나. 숫자를 잘못 썼다. 108.0부터 118.0까지 이렇게 씁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히 해야겠네. 10795까지 이렇게 씁니다. 이게 VOR의 프리퀀시고, ILS의 프리퀀시는 108.1부터 1.95까지인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VOR 프리퀀시가 이렇게 있으면은 ILS 프리퀀시가 요만큼을 같이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할 때 타워 프리퀀시, 어프로치 프리퀀시를 얘기를 할 때는 이 프리퀀시보다 더 높은 프리퀀시를 써요. 여기를 써요. 118.0부터를 써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중첩되지 않게 이제 비껴나 있는 거죠. 여기 이 프리퀀시는 한국용으로 이제 그냥 빼놓은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휴대폰이라든지 뭐 AM 라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면은 주파수가 이것보다 훨씬 낮거나 아니면 훨씬 높은 주파수를 써요. 그래서 중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비행기를 탈 때 휴대전화를 안 써도 승무원이 크게 제재를 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플라이트 인스트루먼트, 이 인스트루먼트 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